화려한 런웨이 무대 위 며느리가 아닌 시어머니가 서 있다. 김선옥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지는 가운데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말을 잃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명절 아침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던 그 시어머니가 샤인머스켓 사오세요. 테이블 세팅 호텔처럼 해주세요. 하인처럼 부리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건 며느리 쪽이었다. 740억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시어머니의 놀라운 반전, 그리고 며느리의 완전한 몰락. 과연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존중 없는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시니어 이야기 광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아침 4시 반 김선옥의 눈이 떠졌습니다. 68세의 몸은 이미 새벽 기상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자 어제 밤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식구들이 모일 명절 상차림. 전, 나물, 갈비찜, 송편, 잡채까지 해야 할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후,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두르는 선옥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았어요. 명절이 되면 모든 준비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5시가 되자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됐어요. 물을 채 썰고 도라지를 손질하고 고사리를 우리는 동안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픈 손목을 달래며 계속 칼질을 하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정민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우아해 보였어요. 35살의 정민은 결혼 전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했던 만큼 패션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예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혀 예쁘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우리 친정 식구들 오시는 거 기억하시죠? 선옥은 물을 써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샤인머스켓 하나는 꼭 사오세요. 요즘 그게 트렌드거든요. 일반 포도는 너무 흔하잖아요. 그리고 테이블 세팅도 평소처럼 대충 하지 마시고 호텔 뷔페처럼 깔끔하게 해주세요. 정민의 말투는 마치 하인에게 지시하는 듯 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고는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우리 엄마가 패션에 관심이 많으셔서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맞다. 화장도 좀 하시고요. 선옥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새벽부터 요리하느라 이미 지쳐있는 상황에서 며느리의 연달은 주문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알겠다, 정민아. 네, 그럼 전 좀 더 자볼게요. 어제 너무 늦게 잤거든요. 정민은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남편을 깨우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일어나야죠.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오시는데 늦게 일어나면 인상이 안 좋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요. 같은 사람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애교가 섞인 다정한 목소리, 시어머니에게는 차갑고 명령조의 말투. 선옥은 이 모든 걸 부엌에서 듣고 있었어요.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킬 때쯤 본격적인 요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선옥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나물들을 하나씩 무치는 동안에도 정민의 지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그 그릇 말고 흰색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주세요. 그 그릇은 너무 낡아 보여요. 음식간 좀 봐주세요. 요즘 사람들 짜게 안 먹거든요. 특히 우리 아빠는 혈압이 높으셔서요. 아, 맞다. 디저트로 과일도 예쁘게 깎아 놓으세요. 사진 찍을 거니까 비주얼이 정말 중요해요. 선옥은 매번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비주얼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지? 10시가 되자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아들 둘이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거실은 금세 어른 9명, 아이들 6명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어머니, 고생이 많으세요. 큰 며느리가 부엌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괜찮다. 곧 다 끝난다. 정민이가 친정 식구들 온다고 난리더라고요. 호텔 음식같이 차리라고 했다면서요? 친척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동정과 함께 약간의 비판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그렇게 부리는지. 쉿, 들려요. 다른 친척이 제지했지만 이미 선옥의 귀에는 모든 말이 들어왔습니다. 친척들도 정민의 행동을 곱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1시 정각, 정민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정민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다정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정민은 친정 부모님을 맞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님이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이 모든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셨거든요. 정민의 친정 어머니가 부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도와드리지 그랬니? 저는 아직 요리 솜씨가 부족해서요. 시어머님이 워낙 요리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니까 맡겨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 봐서요. 선옥은 마지막 음식을 나르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시켜서 하는 건데 정민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신을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선옥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푸짐한 상을. 정민의 친정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어서 앉으세요. 시어머님은 뒷정리하실 게 많으셔서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도 자신을 부엌 일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정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친정 식구들을 챙겼습니다. 아빠,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님 비법이 있으셔서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요. 엄마, 이 나물들도 드셔보세요. 다 무공의 재료로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음식을 만든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선옥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정민이 참 효부네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고. 친정어머니의 칭찬에 정민은 겸손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게 많죠. 시어머님이 워낙 인자하셔서 저를 잘 봐주시는 거예요. 선옥은 접시를 씻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인자해서가 아니라 참고 있는 거다.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친정 식구들도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선옥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초대할게요. 하지만 정민은 벌써 다음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에도 여기서 만나요. 시어머님이 요리를 워낙 잘하시니까요.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옥은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명절의 긴 하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선옥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발목이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런 피로감은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위에 낯선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언제 배달이 된 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식구들이 받아서 그냥 올려놓은 모양이었어요. 뭐지 이게? 선옥은 상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발신인을 확인해 보니 한국사회공헌재단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분명히 김선옥 본인이었고요. 상자를 뜯어보니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긴급 마이너스 본인 확인 후 개봉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선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서류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유원장 집행 통지서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유원장? 선옥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고인의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박영호라는 이름, 향년 78세.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지, 이 사람이? 궁금해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인 박영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도심상업지구 부동산 지분 및 관련 투자 자산 총 740억 원 전액을 평생을 검소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온 김선옥 여사에게 상속합니다.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740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큰 돈을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음 장을 넘기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선옥 여사는 지난 30년간 본인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청소 일을 맡아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 없이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손님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몰래 음식을 나눠주는 선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옥은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30년 전 아이들이 어릴 때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동네 작은 식당에서 청소 일을 했던 게 떠올랐어요. 박영호라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식당 사장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가니 답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가족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이는 김선옥 여사뿐이었습니다. 부디 이 유산이 여사의 남은 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옥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4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택배 받으셨죠? 방에 올려뒀는데. 응, 받았다. 뭐 주문하신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도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신다던데. 정민의 말투에는 약간의 비꼬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서류 같은 거야. 아, 그래요. 참, 어머님. 내일 아침에 명절 음식 남은 거 정리해 주세요. 사과 박스 같은 것들도 명절 끝나면 치워두시고요. 거실에 두면 너무 흉하거든요. 선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 박스가 흉하다고? 명절 내내 온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다 하라고 시키면서도 사과 몇 개 담긴 박스조차 흉하다고 치우라는 것이었어요. 알겠다. 네, 그럼 전 잡을게요. 오늘 정말 피곤해서요. 정민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선옥은 다시 서류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재단 담당자의 연락처와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본 유원장은 법적 효력을 갖추었으며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산 상속은 즉시 실행 가능합니다. 선옥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친절한 목소리의 여성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공헌재단입니다. 저는 김선옥이라고 하는데요. 서류를 받았는데, 아, 김선옥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확인해 주셨나요? 이게 정말 진짜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박영우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선옥은 오랫동안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740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또다시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여보, 내일 백화점 가려고 하는데 카드 좀 써도 될까? 명절 옷 너무 많이 입어서 새로 사야겠어. 아, 그리고 시어머님한테는 용돈 좀 적게 드려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쓸 일도 없으시잖아. 선옥은 그 말을 듣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용돈을 적게 줘도 된다고? 자신이 쓸 일이 없다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선옥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만 살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명절마다 하인 취급받던 일들, 손님들 앞에서도 부엌 사람 취급받던 모든 순간들 말이죠. 흉한 게 뭔지 이제 보여주마. 선옥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뱉었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서류를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니 상속받게 될 자산 목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상업용 빌딩 지분, 백화점 지분, 그리고 여러 투자 자산들. 모든 것이 합쳐져 74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 것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선옥은 서류를 소중히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사흘이 지난 목요일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한국사회공헌재단을 다녀온 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740억 원의 유산,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도심 백화점의 지분까지. 꿈 같은 일이었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김선옥 회장님. 어제 재단에서 만난 변호사의 인사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장님이라니. 평생 그런 호칭을 받아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이른 아침부터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선옥 여사님 댁이 맞으신가요?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명동의 유명 백화점 마케팅팀 차장 김준호라고 합니다. 급히 전달드릴 것이 있어서 직접 찾아뵀습니다. 남성은 고급스러운 봉투를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희 백화점에서 이번 주말에 특별 행사를 진행하는데 귀하께서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옥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의아해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왜 자신을 초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왜요? 자세한 내용은 초청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김준호는 깍듯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선옥은 황금색 봉투를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카드지에 인쇄된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동 유명 백화점 본점 런웨이 패션쇼 및 바이어 리셉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본점 최상층 이벤트홀. 그 아래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이번 행사는 백화점 개점 30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투자자 및 파트너분들을 모시는 특별 행사입니다. 선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이 왜 주요 투자자에 해당되는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민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평소보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뭐 보고 계세요? 아, 이상한 초청장이 왔는데. 정민이 선옥의 어깨 너머로 초청장을 훔쳐봤습니다. 순간 정민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명동 유명 백화점 런웨이 패션쇼요? 그러게 말이야.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는지. 정민은 재빨리 초청장을 가져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런웨이 패션쇼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어머님, 이런 행사는 진짜 상류층만 초대받는 거예요. 아마 실수로 온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기회잖아요. 정민의 흥분된 목소리에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여보 봐요. 어머님께 백화점에서 런웨이쇼 초청장이 왔어요. 남편도 초청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어머니가 왜? 아마 동명이인이거나 실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정민은 벌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기회에 우리 친정 식구들도 초대해도 될까요? 엄마가 패션에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나쁜 행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 좋다. 와, 정말요? 어머님 사랑해요. 정민은 드물게 선옥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애교 뒤에 숨은 의도를 선옥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뭐 입고 가실 거예요? 런웨이 쇼는 정말 격식이 중요한데. 정민의 말투가 다시 평소로 돌아왔어요. 은근히 선옥의 옷차림을 걱정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냥 평소 입던 옷 입고 가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런 곳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어머님이 창피당하실 수도 있어요. 정민은 마치 자신이 패션 전문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옷 좀 골라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가족 체면은 지켜야죠.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민은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자신의 드레스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구두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정민이 고른 옷은 무난한 검정 정장이었어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격식 있어 보였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다. 정민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친정 식구들도 함께 왔는데 모두들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민아, 이런 행사에 어떻게 올 수 있게 된 거냐? 친정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초청장을 받으셨어요. 아마 우연한 기회인 것 같지만요. 정민은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화려한 자리에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벤트홀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어요. 중앙에는 런웨이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뒤쪽에 앉아요. 너무 앞에 나서면 안 되니까. 정민은 선옥을 뒤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김선옥 회장님이신가요? 아, 네. 선옥은 당황했습니다. 또 회장님이라는 호칭이었어요. 앞쪽 특별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계자는 정중하게 선옥을 런웨이 바로 앞 첫 번째 줄로 안내했습니다. 정민과 친정 식구들도 함께 따라갔어요. 이상하네. 어머님을 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정민은 의아해했지만 좋은 자리에 앉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되었어요. 화려한 음악과 함께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정민은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엄마, 이거 완전 인스타그램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웅장하고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백화점의 새로운 동반자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민은 기대에 찬 눈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유명한 연예인이나 재벌가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런웨이 끝에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선옥이었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우아하게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명동 유명 백화점의 새로운 공동 대주주이자 앞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파트너 김선옥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정민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선옥은 무대 중앙에 서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금까지 없던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무대 위에 선옥을 바라보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선옥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생 부엌에서만 지내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민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을 벌린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게 정말 시어머님이야? 친정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시어머니는 온순하고 말수적은 그저 부엌 일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회자가 선옥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김선옥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옥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정민과 친정 식구들에게 머물렀을 때 미묘한 미소가 입가에 스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옥입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민 일가족만은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명동 유명 백화점과 함께 앞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민 쪽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한 가지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옥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앞으로 우리 백화점에서는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고객분들께서 직원들을 하대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정민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 백화점의 VIP 블랙리스트에 일부 고객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선옥이 말을 마치자 뒤쪽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VIP 블랙리스트라는 제목 아래로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름이 박정민이었습니다. 바로 정민의 친정어머니였어요. 두 번째 이름은 박상철, 정민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박지혜, 정민의 언니였어요. 네 번째 이름은 이정민, 바로 정민 본인이었습니다. 스크린을 보는 순간 정민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친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정민의 친정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 백화점의 모든 매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관련 계열사에서의 모든 거래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객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분들은 명절 때 저를 부엌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도 저를 하대했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민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며느리인 이정민 씨는 저를 시어머니가 아닌 가정부처럼 부렸습니다. 샤인머스켓 싸오세요. 테이블 세팅 호텔처럼 해주세요. 설거지 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선옥이 정민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자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어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민의 친정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요. 이건 가족 내부 문제인데 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지만 선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면 더욱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옥의 말에 객석에서는 동조하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옥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선옥이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들과도 모든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계열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정민의 친정아버지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벌써 여러 건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계약 취소합니다. 거래 중단 통보, 협력관계 종료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사업이 망해요. 정민의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 사람됨이 망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옥의 이 말에 객석에서는 더욱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민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단순히 백화점 출입 금지를 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 어머님,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선옥은 정민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명절날 저를 부엌하녀로 부른 대가를 이제부터 치르시길 바랍니다. 선옥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신념입니다. 선옥이 마이크를 내려놓자 홀 전체에서 우레소리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정민 일가족만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정민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황급히 따라 나섰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정민의 중얼거림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의 선옥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드디어 털어낸 듯 얼굴에는 후련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정민 일가족은 주차장에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정민의 친정아버지는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전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받아봤자 뭘 하겠어. 다 계약 취소 통보일 텐데.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어요. 30년간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민은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여보, 나야. 지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패션쇼 잘 보고 오는 거 아니었어? 남편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백화점 회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 친정 사업도 다 망했고.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정말이야. 지금 당장 집에 와줘.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줘야겠어. 전화를 끊고 정민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친정아버지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어요. 받을 때마다 들려오는 건 좋지 않은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와의 계약은 이번 달로 종료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리스트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앞으로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번 전화를 끊을 때마다 친정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 민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선옥과 마주 앉아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정민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줘. 우리 가족이잖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정민아, 어머니께서 방금 다 말씀해 주셨어. 내가 그동안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명절 때 어머니를 어떻게 부렸는지, 손님들 앞에서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도 몰랐던 게 아니야.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지. 어머니가 참고 계시니까. 정민은 당황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그래도 우리는 부부잖아.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
특히 부모님께 대한 예의는 더욱 그래.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선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민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선옥은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서운함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도 나쁘지만 내가 옆에서 말리지 않은 것도 잘못이야.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은 이 대화를 들으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민아, 큰일 났다. 동업자들이 다 손 떼겠다고 해. 뭐라고요?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모두 연락이 와서 더 이상 함께 사업할 수 없다고 하네. 백화점 계약권이 날아간 건 둘째 치고 이제 사회적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거야.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함께 사업해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네. 정민의 언니도 울먹이며 들어왔습니다. 언니, 내 회사도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거래처가 다 끊어졌어. 뭐? 내 회사도? 응.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거래하기 어렵다는 거야. 순식간에 정민 일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정민은 다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님께 부탁해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민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가 대신 사과할 일이 아니지. 그럼 나 혼자 어떻게 해? 내가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민수의 말에 정민은 무릎이 꺾였어요.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민의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민아, 너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 내 이야기 다 나왔더라. 백화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게 정말이야? 솔직히 우리도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친구들마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체면이 중요한 그들에게는 정민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저녁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민이 다니던 요가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회원분들이 불편해하셔서 당분간 이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라고요? 블랙리스트 관련 소문이 퍼져서 다른 회원분들이 꺼려하시네요. 정민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집에서 혼자 앉아있던 정민에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아, 내일부터 당분간 친정에 가서 지내는 게 어떨까? 뭐라고?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집에 있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정민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다니. 여보,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야. 그 정도 정이 없어? 정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먼저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민수의 말이 정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진짜 반성해야 할 때야. 그날 밤 정민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하루 사이에 가족, 친구, 사업,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수가 이토록 철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새벽녘 정민은 거실에서 선옥과 마주쳤습니다. 선옥은 평상시처럼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선옥은 정민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선옥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기회는 지난 10년간 충분히 있었어. 이제는 너무 늦었다. 정민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정민이 친정집으로 짐을 꾸리러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민은 친정에서 지내며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어요. 친정 식구들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민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 앉아있던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니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언니 밥 먹어. 여동생이 들어와 밥상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젓가락을 들 기운도 없었어요. 언니 계속 이럴 거야? 시어머님한테 가서 사과라도 해봐. 뭐라고 사과해? 그동안 내가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사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정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여동생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정민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집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한 집안이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들려오던 칼질 소리나 설거지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민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외출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정민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부엌에서 선옥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손님이 올 때마다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부엌 앞에 서니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던 모습, 아픈 몸으로도 끝까지 설거지를 마치시던 모습. 그런데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죠. 내가 정말 못됐구나. 정민은 부엌 한 모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이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정민이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선옥은 정민을 보고 잠시 멈췄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정민이 다급히 부엌으로 따라갔습니다. 선옥은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선옥은 냉장고에 채소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정리를 계속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을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음식 준비하시는 것도 손님들 뒷바라지 하시는 것도 다 당연하다고 말을 하다가 정민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이제야 정민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여긴 게 아니라 편리한 존재로만 여겼던 거예요. 선옥이 드디어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 하겠니? 어머님, 너는 10년 동안 나를 하대했어. 명절 때마다 손님들 앞에서
나를 부엌 사람 취급했고 선옥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샤인머스켓 싸오라고, 테이블 세팅 호텔처럼 하라고, 설거지하라고. 마치 돈 주고 부리는 가정부처럼 말이야. 정민은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나를 배려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거짓말까지 했지. 선옥의 말에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다 아무는 건 아니야. 선옥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사람을 하대하면 결국 관계도 계약도 무너진다. 넌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선옥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후회가 되었어요. 친정사업 망한 것도 친구들이 등 돌린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옥은 정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지만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네. 어머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바뀔게요. 정민이 간절히 말했지만 선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뀐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구나. 1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대하고서는. 정말이에요. 정말 바뀔 거예요. 말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선옥은 부엌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붙잡았어요. 어머님, 그럼 뭘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선옥이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용서는 받는 게 아니야. 스스로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선옥은 말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홀로 부엌에 남겨졌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둘러보니 설거지할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이제라도 바뀌어야 한다. 정민은 처음으로 스스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서툰 손길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그릇 하나하나를 닦았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선옥은 방에서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며느리가 스스로 설거지를 하는 소리 말이에요.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설거지로 10년간 쌓인 서운함이 사라질 리는 없었으니까요. 정민은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옥의 방문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매일 올게요. 그리고 하나씩 배워갈게요. 어머님이 그동안 혼자 해오신 일들을.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집을 나서며 정민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늘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정민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매일 시어머니 집을 찾아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점 집안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민의 노력을 지켜보고는 있지만 10년간 쌓인 서운함이 그리 쉽게 사라질 리는 없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정민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여러 번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선옥이 문을 열어보니 정민의 친정 식구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정민의 친정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옥 회장님, 친정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그런 존댓말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색해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선옥은 담담하게 말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정민의 친정 식구들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정민은 부엌에서 나와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온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 저희가 찾아온 이유를 아시겠죠? 친정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선옥은 소파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다들 그만뒀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선옥은 무표정하게 들고 있었어요. 동정심을 보이지도 냉정함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민의 언니가 앞으로 나서서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정 부모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어요. 정민이가 어머님께 못되게 굴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제 정민이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매일 이곳에 와서 집안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옥은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은 부엌 입구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 사업만은 살려주십시오. 친정아버지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수십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선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친정 식구들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개인적인 원망 때문이 아닙니다. 선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계약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고요. 그건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급히 대답했어요. 정민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희 책임이 큽니다.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을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때 정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민도 친정 식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친정 식구들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선옥은 정민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만하고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어떤 벌이든 받을게요. 대신 친정 식구들만은. 선옥은 한참을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민아, 네, 어머님. 너는 정말로 바뀔 수 있겠니? 정민이 고개를 들어 선옥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네, 바뀔 수 있어요. 아니, 꼭 바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 선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뭘 해야 하나요?
정민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선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내가 주방에서부터 다시 배우겠다고 진심으로 맹세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선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마. 친정 식구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정말로요? 친정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선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민이는 앞으로 1년간 매일 이곳에 와서 집안일을 배워야 해. 요리, 청소, 빨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야. 정민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야. 선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정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친정분들도 마찬가지야. 선옥이 친정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존중해 주셔야 해요. 며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저와 소통하셔야 하고요. 친정 식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정민아, 아침 6시에 와라. 네, 어머님. 정민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정민이 진짜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 밤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간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는 줘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정민도 집에 돌아가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바뀌겠다고, 어머님의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한 달 동안의 갈등과 대립이 드디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어요. 정민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오전 6시에 시어머니 집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서툴기만 했던 손놀림도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선옥이 정민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주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바로 갈비찜을 혼자 힘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아, 오늘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라. 네, 어머님. 정민의 대답에는 이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10달 동안 매일 배운 결과였습니다. 선옥은 거실에 앉아서 정민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정민이 스스로 재료를 준비하고 칼질을 하고 양념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어머님, 갈비 재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하나요? 최소 2시간은 재워야 해. 그래야 맛이 제대로 배어. 네, 알겠어요. 정민은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나서 다른 밑반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갈비찜이 완성되었어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서 선옥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으로 혼자 만든 갈비찜이에요.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배어 있었어요.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옥은 젓가락을 들어 갈비 한 점을 집었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보니 맛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딱 적당한 맛이었어요. 괜찮네. 정말요? 정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제야 내가 사람 대접을 할 줄 아는구나. 선옥의 말에 정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달 동안 기다려왔던 인정의 말이었거든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고마워? 저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셔서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정민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선옥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너도 열심히 했잖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 걸 보면. 그때 현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민수가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민아, 무슨 좋은 냄새가 이렇게 나지? 민수는 거실로 들어오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민이 만든 음식이 식탁에 차려져 있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정민이가 직접 만든 거야. 선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정민이가?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님께 배워서 만들었어요. 정민은 수줍게 대답했어요. 10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민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민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끝까지 해냈네.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정민은 선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민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민아, 내일부터는 매일 안 와도 돼. 설거지를 하던 정민의 손이 멈췄어요. 네, 그럼 이제 저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선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필요할 때만 와도 충분해. 내가 정말 바뀌었다는 걸 알겠거든.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선옥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고생했어, 정민아. 선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선옥은 정민의 친정 식구들과 정식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백화점의 프라이빗 다이닝룸에서 말이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친정 식구들은 예전보다 훨씬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지난 10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선옥 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가족인데. 선옥의 말에 친정 식구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정민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말했어요. 저희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장님을 진짜 가족으로 모시겠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선옥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정민이 직접 만든 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갈비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습니다. 와, 정민이가 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고? 친정 식구들이 놀라워했어요. 네, 어머님께 배워서 만들었어요. 정민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민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민의 달라진 모습에 더욱 놀라워했어요. 정민아, 정말 대견하다. 친정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네. 친정어머니도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드디어 정민이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정민아. 네, 어머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거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정민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비록 힘들었지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거든요. 선옥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드디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민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선옥에게 말했어요. 무슨 고생이야? 우리 정민이가 달라져서 오히려 기뻐. 선옥이 정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정민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런웨이의 조명들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진짜 남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길고 험했던 갈등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이 드라마는 시어머니 선옥과 며느리 정민의 갈등을 통해 관계에서의 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정민이 선옥을 하대했던 행동은 결국 자신과 친정 식구들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선옥의 숨겨진 힘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민의 진심 어린 변화 과정은 늦었어도 진정한 뉘우침과 노력이 있다면 관계 회복이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남편 민수의 올바른 판단력과 친정 식구들의 깨달음까지 모든 인물들이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권력이나 돈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가 진정한 관계의 기초임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